압도적 재미 매불쇼. 오늘 하필이면 그 사회 이슈, 연예계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4시가 다 돼가고 이걸 있어요, 어떻게 지금 조언을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목 수준에서 다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 좋은데 일단 출발하죠. 한낮에 매물 논란.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다 궁금한 주제예요. 그리고 꼭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제목 수준에서 어쩌라고. 제목 수준에서 함께 이야기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 갖고 왔습니까? 먼저 대중음악 천재 지드래곤 GD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나 이거 깜짝 놀랐어. 대중 가수 천재, 대중음악 천재 GD인데 웃음 천재 우리 우기 형님은 네. 대학에서 연락 안 오죠? 대학에서 연락 옵니다. 입학하라고. 와플 대학이라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과학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카이스트에서 지난 5일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4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요, 카이스트 총장뿐만 아니라 가수 GD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날 권지용 씨가 카이스트 초빙 교수에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장을 딱 받았는데 무슨 과 예술대학이 없잖아요.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가 됩니다. 기계공학? 뭐야? 네, 임명장을 일단 받았어요. 권지용 씨가. 수많은 과학 천재들이 배출되는 이 카이스트의 교수가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다.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저의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만나서 빅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빅뱅. 딱 이제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초빙 교수 임용 기간은 2년이고요. 학부생하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 와. 네, 이렇게 해서 강단에 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드래곤 씨가 이제 카이스트 해외 홍보 강화에도 좀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홍보대사 역할도 같이 겸임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기계공학과 교수가 됐지라고 의아해할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대답이 기계공학과 이승섭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와 지드래곤 소속사가 함께 설립하는 엔터테크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이 됩니다. 특정 학과를 넘어서 문화기술, AI, 전산, 뇌인지, 전자공학,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다양한 기술 분야 교수진과 공동 연구, 이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카이스트의 최신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 산업의 접목이 시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드래곤 교수와 카이스트의 행보, 문화계와 과학계의 결합 어떻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댓글에는 결국 이제 카이스트 홍보하려고 얼굴마다 내세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악이죠. 이슈용이다. 네, 뭐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GD를 초대했다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니까. 서로 망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일단 카이스트 대 지드래곤 교수 느낌 어때요? 굉장히 파격이죠. 이상하면서 멋있죠. 파격이야. 파격. 그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통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 아시죠? 네. 개미연구가 생태학자. 네.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했던 펜실베니아 주립대 하버드 가기 전 석사를 거기서 했는데 대학 내 최고 연구진들을 선발을 해요. 근데 분야가 다 달라. 누구는 디자인 전공, 누구는 생물학 전공, 누구는 뭐 언어 전공 모아서 프로젝트 니들이 기간 정한 다음에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예산 마음껏 줘. 그래서 성과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 네. 다만 전혀 다른 분야끼리 한 1년이고 3년이고 무언가 그 데이터가 다양한 곳에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2000년 접어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지금은 이제 통섭이란 말보다 융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융복합. 융합 학문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거예요. 근데 거기 좀 맹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끼리 모인다 그러니까 다 레벨루가 비슷해. 레벨루가. 석박사 학위자들, 뭐 명문대 출신들 이렇게 팀워크를 다른 분야 뭐 철학 전공자, 미술 전공자, 뭐 공학 전공자가 모인다 하더라도. 네. 근데 지드래곤은 정말 파격이죠. 파격이죠. 그런 학교의 가방끈 개념으로 보자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 천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공학부 내에서도 공학 연구 과정에
저런 예술적 감성과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게 네. AI의 로봇에 또는 어떤 기계공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암시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D는 가서 무슨 정리된 교육 강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기를 잘 드러내 보여주면 그 영민한 카이스트 학생들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좋은 시도니까 네. 그렇다고 2년 계약 기간 안에 왜 성과가 엄청난 게 안 나오냐 이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며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기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참 모처럼 연예계를 배경으로 유쾌한 뉴스가 떴다. 유쾌한 뉴스. 그래요? 오랜만에 좋은 뉴스군요. 아주 좋은 뉴스. 아니 근데 GD가 거기 이제 말하는 걸 제가 좀 들어봤는데 네네네. 임명장 받을 때.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서 조금 저도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니 뭔가 근데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게 많아 보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하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 약 사건 났을 때 언론에서 말투 이상하고 행동 내가 그 이상하니까 제일 먼저 지적했던 사람이야. 저게 약에 준 거야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그게 인간 행동의 예술적 차원에서 이해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에 따라 동일인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든가. 네. 우리도 이제 사고의 지평이 자꾸만 열려가야 되는데 네. 이런 카이스트의 이 선택과 결정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뭐 이제 성과가 바로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이게 좋은 쪽으로 결과가 그렇죠. 이어져야 이런 시도가 많이 나올 텐데 이게 또 그 뭐 잡음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시도 자체가 아예 안 생길까봐 내가 그건 좀 두렵더라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석좌로 체육을 여러 대학에 데려가야 돼요. 저요? 예. 그 대학교에서? 경향신문에서 저 하는 학사 경고인데 유튜브에 체육이 출연한 걸 봤는데 선생님 보셨죠? 계속 사회자를 쥐잡듯이 하시더라고. 나 눈물 나더라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보니까 당신은 왜 주어진 질문 해소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이 틀 안에서 스토리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근데 이게 체육이 어디 가서 교육받아서 생긴 거냐고. 그러니까 경험의 산물로 경험의 산물입니다. 자기가 하나의 방향을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무언가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학계하고 결합될 수 있어야 된다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석자 교수 체육의 미래를 봅니다. 나 학사 경고 출신인데 그 좀 근데 그런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안도 안 들어오겠습니다만. 자, 다음은 어떤 이슈입니까? 다음은 김호중 씨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음주 사고 이후 김호중 씨 팬카페의 댓글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그리고 어긋난 팬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어제가 김호중 씨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 기간 만료였거든요. 근데 검찰이 오늘 19일까지 열흘을 연장을 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너무나도 이제 관심을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기한을 좀 연장을 해야겠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앞으로 일부 극성 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호중 씨가 구속된 후에 일부 극성 팬들이 김호중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100억 가까운 기부를 했는데 좀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100억 중에 75억 원 정도가 기부한 앨범 금액입니다. 앨범으로 기부를 했다고요? 기부를 한 걸 환산했을 때 한 75억 정도가 돼요. 저건 좀 달리 보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앨범이면 그 어떻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앨범 그 판매량이 또 잡히고 그렇죠. 또 달리 볼 측면도 있다. 이것도 맞지? 맞아요. 와, 내가 딱 보자마자 지금 직관이야 이거. 날 교수로 섭외. 근데 실제로 이 기부품을 받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수가 기부 앨범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기부 사업 관계자가 제발 가수들 앨범 좀 가져오지 마세요. 아니 다 버리는데 우리 생색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수해로 자연재해로 힘든 분들한테 앨범 줘서 뭐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앨범 기부 논란에 이어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KBS가 김호중 씨에 대해서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지난달 29일입니다. 이 한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 입장문을 냅니다. 이제 팬이라고 밝힌 분들이 침통한 심정으로 해당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권력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 들이밀어 주십시오. 우리 호중이한테만 이러지 말고 권력자들한테 똑같이 해달라. 입장문 제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조국 대표가 생각이 나죠.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의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이재명 대표 생각이 납니다. 네. 4년 동안 단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해자. 이거는 김건희 여사 생각이 나요. 이거 뭐 좌우 구분 않고 권력자들한테 똑같이 구체적 이름 언급은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해외 팬덤에 또 집중하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김호중 씨 제외하고도 마약몰이를 일으킨 가수 박유천 씨는 자숙 기간 없이 해외로 가서 해외 활동을 하고요. 네. 그리고 2차례나 음주운전 적발된 가수 김정은 씨도 일본에서 팬미팅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삐뚤어진 팬심, 우쭈쭈 팬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네. 팬덤 파워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지금 오히려 네. 그 안티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네. 말하기 싫다가 제 코멘트예요. 말하기도 싫다. 네. 어. 굳이 한마디 더 붙이면 아마 김호중 씨와 그 팬들이 목표를 하나 세웠나 보다. 사고를 쳤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건데. 맞아. 그러네. 아 팬들마저도 왜 거기 조국이 나오고 이재명이 나와서 팬들마저도 저들도 사법 처리하면 우리도 억울하다. 정말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자숙 기간이라고 하는 네. 그 숙려 기간은 좀 지혜롭게 찾아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중활동가들이 일정 기간 활동 못하면 그 손실이 생각보다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데미지를 끌어안으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여준다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것조차 못하겠다고 하면 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인데 죽는 건 누구냐? 김호중 죽어요. 김호중 그래, 죽어. 안티만 더운 늘어날 나와, 것 더운 같아. 나와. 아 근데 정말 그렇구나. 제 이제 뭐 돌아가서 제 누님의 같은 아파트에 친한 사람이 알아 누웠대요 지금. 왜요? 김호중 일로 소고기 상했어. 진짜 아 이게 실제네. 난 여기서 말 지어낸 거 한 번도 없어. 그 진짜 팬덤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와 진짜로 사건 자체만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건 뭐야? 그 후에 대처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런데.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열혈 아줌마 팬들은 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진짜? 호중이가 우리 호중이 차 툭 쳤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 같이 망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교본이에요. 교본이야. 우리 코너에서 예전에 황영웅 씨 이야기 다뤘었거든요. 예. 그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학폭 논란으로 트로트 프로그램에 1위를 하다가 도중에 학폭 논란이 터져서 하차를 했죠. 저희 이제 갑수쌤 발언도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6개월 후에 미니 앨범으로 쓱 복귀를 해요. 자숙 기간 가지고. 네. 형이 이거 미니 앨범 몇 장 팔렸는지 아세요? 복귀하자마자 50만 장 팔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와 씨 뭐야? 와 이게 와, 그거는 그러면은- 근데 아니 나는 근데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팬들이 사고 싶으면 사는 네. 거고. 근데 그 사람이 공영방송에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아 그럼요. 자숙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매체를 통해서 활동 못하는 걸 의미하지. 그렇죠. 뒤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뭐라고 그러나? 그건 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진짜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50만 말인데 아. 누구 하나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옛날 꼬리짝까지 다 끄집어내 갖고 네. 봐라 인간 안 변한다 맞습니다. 이러는데요. 네. 인간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실존적 존재예요. 어두운 과거를 뚫고 노래로 지금 대탄생한 거야. 근데 사고를 쳤어. 그러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어땠지 뭐 했지. 그 황영웅이도 김호중이도 그 옛날 것 들춰내서 다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하자고. 김호중이 현재 상황에서 대처를 너무 비열하게 하고 네. 너무 어리석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지. 네. 얘가 초중고 때 무슨 짓을 했냐를 갖고 연결시켜 갖고 이렇게 사람 그냥 집 밟아버리고 그런 짓은 좀 하지 말자고요. 아니 그걸 아니 근데 이거는 제 오늘 생각이 다른 게 과거의 어떤 학폭이 진실로 떠올랐어. 그럼 그걸 보고
그 가수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죠. 아니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몫이죠. 그런 주관적 편향이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다는 그 섣부른 규정에서 나오는 건데 네. 세상의 숱한 그러니까 과거 이력들을 딛고서 네.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네. 그걸 일괄적으로 네. 옛날 거 해갖고 사람 후드려 패는 짓좀 난 그만하자. 네. 아니 그 뭐 언론 이슈라면 그건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각자의 몫이지. 학폭 논란 터졌어. 그거 비판하고 비난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욕하고 그걸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학폭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내가 지금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나라로 화내는 거예요. 네. 살아오면서 저질러지는 숱한 실수와 잘못들을 디디고 다음 단계의 삶이 있는 건데 네. 하여튼 지금 그 얘기로 흘러가 버리네. 네. 약간 김호중 씨 안타깝다. 이거 되돌아오기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네. 이재명 조국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어쩌자는 거냐.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김호중 씨가 다시 오잖아요. 그럼 팬들이 앨범을 사서 그걸 기부를 또 할 거야. 그리고 나오면 또 50만 장 판매하면서 기사 나겠지. 아 기사 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괜히 딴 데로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지금 여론이 상당히 지금 김호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갑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김갑수 출연 정지시켜라. 뭐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이슈인가요?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그리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했던 허경영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허경영 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의 양자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법정에서도 똑같이 주장하고요. 허위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1, 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는 이 허경영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거든요. 허 대표가 불복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의 판단 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판결이 올해 4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허경영 씨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일단은 허경영 대표가 이것 말고도 요즘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죠.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주장해오지 않습니까? 허경영을 유머의 영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치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요. 돈입니다. 실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땡겼더만 이번에 보니까 진짜 많이 땡겼어요. 재산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잡스러운 범죄 정황들도 또 있고 근데 결국은 돈으로 연결되거든. 네. 이 사람을 자꾸 뭐 어떤 기인의 영역 유머의 영역으로 엔터테이너의 영역으로 두면 안 된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PD 수첩에서 며칠 전에 네, 다루더라고요. 다뤘는데 보면 네. 그 진행자도 신신당부하더라고. 이걸 그냥 가벼운 웃음거리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선생님. 맞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허재무 씨가 왜 소개하면서 PD 수첩에서 다룬 그 하늘궁의 예. 얘기 그건 좀 빼먹은 그걸 것 같은데. 뺐다. 네네네. 네. 저놈이 그걸 빼갖고 지금 예. 제가 열냈습니다. 네. 무일푼으로 그렇게 헤매던 사람이 네. 역시 신기한 얘기하면 돈 벌리는구나 하는 사례인데 나는 진정하게 우리나라는 그 종교가 통합되어 있는 단일 종교 국가구나. 단일 민족인 건 못 믿겠는데 단일 종교. 종교는 완벽하게 단일 종교구나 하는 이것도 생각이 무슨 들어요. 말씀입니까? 뭐 이름이야 여러 가지 쓰지. 네. 어디는 뭐 염주 들고 어디는 십자가 들고 다 똑같아. 전부 무속이란 점에서 완전히 똑같아. 돈 내. 나를 믿어. 그러면 건강도 좋아져. 제사 잘 돼. 죽으면 천당 가. 똑같아 원리가.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하늘국에 나가서 돈 바치고 1억씩 바쳐서 무슨 증서 받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지 않으려고.
이 피해자가 참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진무진 노력을 해요. 이 보편적인 무속에 나 대통령 될래 하면 왕자 쓰고 딱 나오고 부적 달고 다니고 저 산속에다가 뭐 이름 그 윤 뭐 내 걸고 무속이란 점에서 그래서 이 대통령 출마자가 무속적 행위를 보이는데 기독교계가 전혀 반발을 안 해. 왜? 같으니까. 여기서는 기독교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뭐 도사라고도 하고 산신령이라고도 하고 무속이라고 그러지만 원리가 똑같아. 내가 보기에 허경영 씨는 그 무속이 가장 돈이 된다는 그 이치를 참 잘 깨우친 것 같아. 네. 그래서 무일푼이 지금 뭐 400억 소리야. 매출이 400억이다. 어마어마하더라고. 부동산 재산은 엄청나더라고. 어마어마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계속 성장해. 그래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보면 느껴지니까 네. 그렇거니 하겠는데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봅시다. 조폭이 네. 매출을 뭐 사업 같은 거에서 올리면 그 조폭 두목이 먹어요? 혼자 먹어요? 같이 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콧구멍을 나눠주지 떨어지죠. 않나요? 아니 밑에 부하들 나눠주는 거 말고 불법적 조폭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껴야 되는 거는 수사기관과 권력이죠. 그거 없이는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때려잡으면 끝나니까. 그렇죠. 허경영 씨가 400억, 500억 하는 돈을 헌금으로 받아고 세금도 안 냈대거든. 네. 자, 세무당국 가만히 있나? 수사당국 가만히 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고소고발 들어오면 수사 저 팀을 바꿔갖고 기간 연장해서 쓱 없는 일을 만들어주고 이 신비로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죠? 다 하늘궁 신도들인가? 검사들이나 경찰들이나 그럴 리는 없을 것 또는 같은데. 정부 관계자나 국세청 고위관리가 다 하늘궁 신도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캐야죠. 아,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오갔는데 범죄 이력이 하나도 안 나고 기껏 나온 게 성추행이야. 그거는 억울함을 느낀 여성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진짜 줄기는 돈 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백억의 자산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고 은닉되는 과정에 부동산으로 은닉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돼요?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 거야. 1년 연매출 30억 되는 사람도 알 거야. 얼마나 매 눈초리로 세무관계 전체 자금 흐름에 대해서 늘 감시 통제를 받는지 세금 한 푼 안 낸 이 많은 돈이 오가는데 야 아무 불법적 요소가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여. 이걸 주로 누가 먹었느냐? 그거 누가 먹었느냐? 네. 허경영 씨가 최근 2년 동안에 세를 불린 게 아니거든요. 네. 좀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더 뿌리 깊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떤 연고가 있느냐? 아마 이 정부에서는 안 밝히겠죠. 패밀리들끼리 난 놓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언가 정상적인 그런 정보가 들었으면 내 눈을 바라보면 병이 낫고 우유 6개월 썩혀갖고 마시면 병이 낫고 하라 그래. 잘못되면 이제 뭐 다른 위반을 걸겠지. 그러나 잡아야 될 건 그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나 허경영 이자는 현금 부자입니다. 현금 부자야. 종교 단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네.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에게 표시 안 내고 현금으로 돈을 주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 그러니 그걸 의심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돈을 벌어본 사람 네. 1억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네. 400억 500억 하는 돈이야.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네. 그 돈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좀 이상하네. 듣고 보니 참으로 네. 이상하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하는 짓과 똑같다고 보면 되죠. 선생님 다 좋은데요. 이 너무 이 일을 키우면 제가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아, 왜 그러냐면 오늘 종교를 다 이렇게 하면은 선택과 집중해야죠. 오늘 허경영 한 박살 내고. 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종교가 선생님 똑같다고 봐. 자막 얼굴을 덮어라. 대형교회 목사 하는 짓, 얼굴을 덮거라. 스님 큰절 주지들이 하는 짓, 주지들 칠성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만한 가만히 있죠. 가만히를 쫙 세워놔. 네, 그다음에 선생님. 현찰을 짓고 위에 올라가서 막 밟어. 네. 그걸 내가 직접 목격한 건 내 친구가 보고 와서 얘기해 주는데 네, 선생님. 네. 그럼 그 바구니가 네, 그 네. 이만한 가마니가 네. 수십 개가 쌓여. 알겠어요. 선생님. 그거 은행에 들어가지도 않아. 선생님
제가 뭐 이 그 말씀하시는 알아 거를 일으키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막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되면 허경영에 허경영이 또 집중해라. 사라진다고요. 아니 오늘만큼은 허경영에 한번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다루고 예. 아니 그러니까 허경영을 자꾸만 이 별일 아닌 것처럼 유머 영역으로 놔두는 순간 이런 자들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예.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진짜 유머였어. 유머 안 그걸로 됩니다. 1년 반 동안 징역도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엔 진짜 정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못 살겠거든. 예능했어. 돈 꽤 벌었어. 근데 그 정도 만족이 안 돼. 이제 신흥 종교로 이전을 하니까 떼돈을 벌고 있어. 이 과정을 흥미롭게는 보나 현재는 범죄 영역이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해야죠. 매우 심각한 범죄의 영역입니다. 네. 예. 허씨가 신이란 뜻이래요. 여기 허씨 있네. 아, 한자로 말씀 네, 변에 진짜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오. 유치- 말 같지도 않은 말 소리인데 같지도 않은 건데 아이고.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지만 아니죠. 네. 어떻게 저걸 이해해줘야지. 저는 이번에 PD 수첩을 보면서 진짜 허경영은 더 나쁜 사람이라는 나쁜 걸 사람? 느낀 게 네. 그런 말 같지 않은 거 우리가 봤을 때 말 같지 않은 거에 현혹되는 분들은 진짜 그만큼 외롭고 힘든 거야. 의지하는 거. 아니 지금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는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안한 이런 거에 기회를 되는 겁니다. 나는 그거 근데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난 이런 온정주의가 되게 온정주의 화가 아닙니다, 나는데 선생님. 이 한 번 강의 듣는데 10만 원 돈 내고 또 몇백만 원 주말에는 내고 더 비싸더라고요. 1,000만 원대 내고 1억씩 내는 사람들이요. 네. 다 그렇진 않겠지. 대부분이 어떤 일로 남하고 시비가 붙어서 자기 돈 10,000원만 손해 봐도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야. 네. 재래시장 가서 물건 깎으려고 1,000원, 2,000원을 500원 갖고. 네. 길을 쓰고 깎는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은 다음에 하늘궁에다 갖다 바쳐. 네, 맞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천연적 특징이라고. 네. 그래서 불쌍하고 의지가지 없는 사람들이 허경영한테 위안받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볼 일이 아니라 네. 이건 화나는 일이에요. 화나는 일. 알겠습니다. 네. 그 갖다 바칠 돈이 어떻게 형성됐겠느냐. 음. 여러 유형들이 있겠으나 진짜 동정의 여지가 없는 모습이 너무 많더라. 네. 돈 빌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니 집 팔아갖고 네, 집 팔아가지고. 집 한 돈을 홀라당 다 낸 할머니 네. 그 인터뷰도 아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 잘 그러잖아. 아니 그 집 교회 팔아서 얘기는 갖다 다음에 하시고요. 똑같다고. 알겠어요. 아니 그게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허경영하고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 여의도 무슨 교회랑 똑같다고. 제가 선생님 의견을 반박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의 그냥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알아요. 네. 네, 뭐 제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화나네. 화가 좀 나시는데 제가 선생님 반박하는 건 아니고 네 선택과 집중. 네 그러면 허경은 날라갑니다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은 유머의 영역이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고요. 종교인도 아닙니다. 예, 그냥 돈이야 돈. 그냥 사기꾼이라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기꾼이라고 보기는 사기꾼이지. 사기꾼이다. 네, 사기꾼이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을 또 많이 내주셨는데요.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